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3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질에 관한 통찰, 실제와 관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질에 관한 통찰, 통찰 명상이라는 표현으로 그룹핑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초기 불교 쪽에서는 위빠사나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통찰 명상, 위빠사나 명상은 세 단어로 집약을 한다면 첫 번째가 관찰이라는 단계. 그 관찰을 통해서 뭘 관찰을 하느냐? 마음과 몸의 현상을 관찰을 해서 뭘 이해하기 위해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질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고, 이 본질에 대한 그 이해를 기반으로 지혜의 눈을 뜨고 깨달음의 단계로 간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전에 관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 명상이라는 그룹 하에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왜 위빠사나나 통찰 이전에 관찰을 위해서 평정심 단계로 왔느냐는 것을 잘 놓고 보면 평정심을 갖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많은 일반적인 대중 명상에서 찾고자 하는 첫 번째, 대부분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얻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평화와 행복이라는 거죠.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평정심을 구했을 때 대부분은 편안함,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최근에 우리가 그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금메달을 쓸어 모아준 양궁을 자세히 보시면 해설자분들이 평정심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을 아마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었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심박수를 화면에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비춰주고 관역에 그 8점이냐, 7점이냐, 9점이냐, 10점이냐, X10이냐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심박수를 보시면서 굉장한 이 짧은 순간이지만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카메라 기사님들이 그걸 의식하고 심박수 보이고 그 다음에 관역에 가서 어떻게 맞는가 하는 것을 연결해서 많이 보여주시죠. 평정심이란 거는 이런 게 결국은 적과 경쟁자와의 싸움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경쟁자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10점 관역을 마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자 선수든 여자 선수든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비바람이 치든 밖에 꽹과리도 치고 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박수가 아마 여러분들 지나간 화면들 다시 돌아보시면 10점을 맞출 때는 심박수가 100을 넘지 않는 살짝 100을 넘거나 100 이하 80, 90까지도 나타나는 심하게는 60, 70대까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10점을 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겨누려고 그러면 마음이 이미 떨리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160, 150 올라가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평정심을 유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평정심을 유지를 하지 못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호수의 표면이 거칠게 되죠. 막 소용돌이가 치고 비바람이 친 일파만파 그러잖아요. 돌 하나 던져도 많은 파장이 생겨서 고요하지를 못하죠. 정확하게 내비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도 볼 수가 관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위빠사나 관찰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멈추고 비우고 내려놓고
평정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 관찰을 가는 게 잘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잘 보기 위해서라는. 네, 우리가 잘 보는 거에도 호수를 비교해서 보면 두 가지 봄이 있어요. 네, 우리는 대부분 하루에 뭐 2만 번의 호흡을 하면서도 뭐 2,000번인가요? 2만 번인가요? 10,000번에서 2만 번 정도 뭐 하여간 많은 호흡을 하면서도 내가 순 호흡을 과연 몇 번이나 볼 수 있었던가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1,440분의 시간 속에서 과연 몇 분이나 내가 기억을 하고 의식을 하고 지나갔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부분보다도 더 깊고 많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자, 호수가 잔잔하지 못하면 외부에 대한 현상이 그 호수에 있는 모습대로 비춰질 수가 없겠죠. 또 호수가 잔잔하지 못하면 뭘 못해요? 호수의 내면에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없죠. 일그러진 표면으로 인해서. 그래서 평정심을 통해서 차분히 가라앉히고 보면 자기의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던 부분들이 스물스물 떠오르기 시작하고 또는 내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딸려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떤 게 있는구나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난 다음에 오직 호흡이나 내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잡은 그 부분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왔었죠. 떠오르게 내버려 두고 집착해서 끌려들지 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망상은 알아차리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업이라고 그래요. 업 짓는다고 그러죠. 업을 짓는 이 상당 부분들이 무명에서부터 12연기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무명, 밟지 못하다, 무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업을 짓는다. 무의식적 본능적인 행위가 업이 돼서 결국은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러한 무의식으로 인해서 본능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각 없이 일어나는 행동들을 멈추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한 게 뭐였어요? 멈춤이었잖아요. 예, 멈춤을 통한 평정이라는 것. 그 평정이 없이는 보려고 그래도 잘 보여지지가 않으므로 우리가 평정심이라는 과정으로 지난 시간까지 왔었고 오늘 시간은 이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관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관찰로 들어간다. 예, 자, 이러한 평정심 거듭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이렇게 고요한 호수에 생각이 하나 생각이라는 돌이나 물방울이 튀기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일파만파라고 그러죠. 파장이 이어집니다. 그죠? 생각의 꼬리를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온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나 미래는 뭐예요?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죠.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죠. 과거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그 기억. 예, 미래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뭔가에 대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현재란 거는 뭘 통해서 그래서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오감을 통해서 현재를 느끼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내가 만지는 이 느낌,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잖아요. 듣는 소리, 현재잖아요. 지나가는 소리를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죠? 예. 오지 않은, 아직 들리지 않은 소리를 생각을 땡겨서 하는 거죠. 현재가 아니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관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오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감각이란 어떤 거의 통로다? 내 몸과 내 마음의 통로에 그 감각이 있으므로 그 감각을 통해서 내 몸에서 느껴지는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눈 있고, 예, 귀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몸으로 만져지는 촉감. 오감을 통해서 그 느낌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호흡 명상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호흡은 현재잖아요. 현재 순간이잖아요, 그죠? 호흡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가짜죠. 예. 호흡은 지금 현재 있는 실제죠. 흑우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호흡을 관찰을 했어요. 호흡을 관찰해서 보니까 아까 심박수처럼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예, 뇌파가 불안한 뇌파를 베타파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차분하고 고요해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심박수가 떨어지겠죠. 네, 호흡도 거친 호흡에서 평안한 호흡으로 자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고 들어갔던 이유예요. 네,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 이 파도는 어떻게 더 이상 돌팔매질을 하지 않으면 점점 가라앉게 되겠죠. 예, 가라앉게 되면 명경 같은 호수 같은 훤히 내비치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평정심 상태에서는. 그러면 예, 호수에 비친 거는 실제 눈 덮인 산 구름이 그대로 잡혀요, 안 잡혀요? 왜곡되지 않은 그 모습이 외부의 현상, 대상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잔잔한 호수에서는 또 너무나 맑고 균일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10년 저 깊은 바다까지 들여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우리는 관찰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관찰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 이전 단계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죠.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보니까 무엇이 구분도 안 되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뭐가 들어오면 멈추고 이때 생각은 다른 의미의 생각입니다. 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상카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행위로, 그러니까 본능적인 반응에 의한 행위로 끌려나갔다가 보니까 뭐예요? 업을 만들어내고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뭐에 의해서 또 보복을 할 수밖에 없고 일파만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요히 멈추고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멈추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관찰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단계까지는 멈춰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악업압보가 아니고 선보를 가져갈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 과정들로 돌아가게 됐던 거죠. 자, 보시면 지난 시간 현재 오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시작을 하는데 좀 이따가 돌아보겠지만 윗바사나에서 통찰 명상에서 관찰의 대상으로 잡는 크게 네 가지가 신수신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신은 몸, 예,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몸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느낌, 감각, 몸을 통해서 몸이 닿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마음을 관찰하고 종국적으로 법이라는 현상, 진리, 진실에 대한 관찰 단계로 우리는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서 관찰을 들어가다가 보면 훤히 들여다보인다 그러죠. 알지 밑에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밝게 안다는 거예요. 밝게. 배워서 아는 거는 뭐죠? 지식이죠. 그죠? 예, 배워서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지혜는 뭘로 알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다. 예,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지혜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냥 가기 위한 방법, 방편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결국 지혜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 단계까지 우리가 학습하고 가르치는 게 관찰하는 훈련까지를 들어갔다가 보면 그 관찰이라는 단계에서 스스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알아차림하고 생각은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오감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통한 알아차림은 아닙니다. 생각은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가상이잖아요. 여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망상에 빠지는 거지 알아차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각과 알아차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구분할 줄 알고 본능적인 행동을 막아서 현명한 판단에 의한 행위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 멈추고 기다려주는, 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지와 무명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시비연기를 낳게 되고 종국적으로 고통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뜨고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성을 내야 될 대상이 맞는 건가? 내가 욕을 해야 될 대상이 맞는 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맞는 건가? 그렇게 나쁜 생명체가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싫어, 미워 또 죄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정심은 뭐 때문에 한다? 관찰하기 위해서, 잘 관찰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평정심을 가져왔고, 통찰 명상에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관찰을 하기 시작한다. 고요한 상태에서. 관찰은 왜 한다?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겨나기 시작한, 보는 눈이 생긴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표에 대한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관찰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 본질에 대한 많은 옛 어른들의 철학의 가르침들을 돌아봤었죠. 네. 자연이라고 얘기할 때 노자의 그 자연 사상, 영어로 nature라는 표현 또한 그리스 로마 은하에 가서도 보면 이 한문에서 나타나는 노자의 자연하고 같은 뜻을 가졌었다. 산, 들, 바다를 원래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어떤 본성을 얘기를 했던 거다. 그 본성이란 자연, 스스로 그러했던 본성, 스스로 태어나고 죽고의 그 운동 에너지를 갖고 계속 회귀했던 그 본성을 얘기를 했던 거다. 뭘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뒀다. 왜 그럴까? 본질이 뭘까? 본질이 뭐가 있는 걸까? 대부분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거죠. 텅 비었다. 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정심을 구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야만 본질이 보이는 이유가, 원래가 차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본성이란 텅 빈 공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갖다가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빈 공간,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선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선할 때 보일 시 옆에 단순할 단이 들어가 있었죠. 본다, 볼 견이 아니었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인다는 거였죠. 보인다는 거였다. 뭐가 보인다? 단순함이 보인다. 뭔 뜻이죠? 뭐가 제일 단순한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게 단순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도 단파직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단순함, 뭔가를 만들어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빼기, 어떻게 하면 가장 심플한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오히려 요체를 두었었고, 고정관념을 깨라. 매이지 말라. 고정관념을 깨라. 그 다음에 뭐죠? 바로 꿰뚫어 보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통찰, 지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부분이 무엇가 채워져 있고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비우고 자연, 스스로 그리했던 그 상태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노력을 위해서 우리는 명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마타로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위파사나로 들어와서 관찰을 통해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죄업을 짓지 않고 선보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본질은 과연 뭘까라는 부분에서 명상에서 여러 깨달으신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철학자들 또한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텅 비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가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일미진중한시방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먼지 속에 세상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그 오늘날 물리 과학의 기초는 뭐죠? 원자, 물질의 최소 단위, 핵 분열에 의해서 억지로 깨기 이전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원자 핵은 원자 핵에 보면 이 중성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중성자가 있고 이 뭐죠? 예, 그 중성자가 있고 음극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 플러스가 양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양성자와 이 중성자로 원자 핵을 구성을 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떠돌고 있어요. 근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은 99%가 텅 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뜯어보면 책상도 나도 원자라는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라는 부분을 들여다놓고 보면 99%가 뻥이야.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서 색적 시공, 색, 물질이란 즉 텅 빈 그 무엇이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진짜로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뭐라고 했어요? 공적시색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본질은 뭐예요? 공하다. 그래서 뭘 보려고 그러냐? 뭐를 발견을 했느냐? 단순함이 보이는구나라는 거예요. 복잡함이 보이는구나. 뭘 만들라는 노력 이런 게 아니구나. 텅 빈 공이었구나. 이거를 우리는 가려져 가지고 못 보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가정에서도 미니멀리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인테리어하고 저기를 할 때도 최소한으로만 그게 가장 이쁘고 널찍하고 시원하니까 그게 본질이었던 거죠. 예, 본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물리학의 기초가 됐던 원자 이론에서도 결국은 다 빈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에서도 나오고 불가에서도 얘기를 하는 물질의 4요소. 지금 우리는 본질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공하다는 철학자, 과학자들의 기본이 있었었고 또 모든 물질은 4요소로 물론 뭐 5요소로 뭐 표현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서도 나타났던 게 물질의 4요소 지수화풍 그랬죠. 흙, 물, 불, 바람 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따지고 보면 결국 지수, 화풍 4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다르지 아니하다. 너와 나가 다르지 않고 내가 별다르고 저 자연이 별다른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불이라는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너 거 나 거를 가지니까 뭐가 생겨? 집착이 생기기 시작해. 나 편가르기 시작하니까 생기는. 네 똑같은데 뭐 편가를 게 뭐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져보면 비었는데 뭘 그래 욕심이 날 게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본래를 위해서 평정심이라는 단계로 들어갔던 거죠. 가서 보니까 비었네, 맞네. 비었네, 맞네. 뭘 저렇게 욕심을 내야 했던가라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세상의 진리는 두 개겠어요, 한 개겠어요? 하나죠.
진리가 두 개면 지구가 뭐 존재하겠어요? 어디 박치기를 하든지 뭐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진리란, 진실이란 하나의 공통된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른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스스로 그러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했으므로 그걸 보고 발견하기 위한 훈련을, 연습을 하는 게 명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의 이 현재라고 그런 현명한 황제 중에 한 사람,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은 노자의 사상이라든지 우리 명상에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본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현존하는 모든 사물이나 이후에 생겨날 사물조차도 얼마나 빨리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사라져 버리는지를 거듭 생각하라.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춤이 없고 영원토록 변화를 거듭하며 그 원인 또한 무한히 바뀌어 간다. 결국 이 세상의 정지에 있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우리 곁에는 무한한 과거와 미래가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사물은 깊은 영원의 심년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갈망하고 노여워하며 안달하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해요. 예, 무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까 물질의 4요소, 본질은 뭐예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다고?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계속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또 불가에서는 무아라고 표현해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예, 무아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 무상인가? 계속 변함으로 여러분들 하나의 변하지 않는 강에 발 담그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단 한순간도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강물은 그나마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니까 보이는 이 빛,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아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 눈이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눈을 속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에너지가 들어옴을 통해서 끊임없이 빛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된 거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아가 생겨나고 유아가 되고 아기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결국 죽은 몸으로 됐다가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매 순간에 내가 똑같은 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똑같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실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은 세포는 30조에서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포가 그대로 있나요? 아니라고 그러죠. 매 순간 태어난다고 그러죠. 하루에 3천억 개 정도 뭐 학자에 따라서 이거 정확하게 세기조차도 힘들겠죠. 예. 뭐 수천억 개의 세포가 생명을 거듭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의 몸 또한 예를 들면 혈액 같은 경우에 완전히 한 3, 4개월이면 새로 채워져 있다라고 그러죠. 네. 이토록 계속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거, 네 거를 따지고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집착을 하면 뭐가 생겨요? 고통이 아니 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놔요? 그 다음 순간 또 변해 있는데 그러니 욕심이 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피곤하고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로마 시대에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도 무상이라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가고 그래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결국 모든 것이 변하고 생명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죽기 마련이니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까? 아니, 까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나에게 주어진
미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순간에 의해서 결정지어짐으로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어쩔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걸 인연법이라고 풀어나가는 게 과학의 기초가 사실은 연기잖아요. 예, Y는 fx가 연기잖아요. Y는 결과잖아요. X는 독립변수잖아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작은 행위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종국적으로는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이 내 모습,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내가 했던 하나의 점들로 인해서 이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점들이 내가 원한 대로 나타날 생각했던 그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인과 연의 조건에 따라서 나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나와 인연 맺은 것들의 조건에 따라서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예,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X는 있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Y의 형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Y는 또 X가 되어서 또 새로운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라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최상이다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here and now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여기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죠. 예.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매 순간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또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랬더라면 하는 동안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뺏겨가지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미래는 보나 마나 뻔하지 한 게 있어야죠. 네, 그거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라. 그게 아니고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기 위해서 관찰에서부터 평정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 관찰에서부터 우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예, 관찰을 통해서 과연 내 몸에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잘 지켜본 이유가 관찰을 해서 보니 어떻더노? 본질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혜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에서 알아차림, 관찰의 대상으로 잡는 것이 몸, 그리고 느낌, 그리고 마음, 그리고 법, 현상이라는 그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관찰을 했었고요. 관찰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 그득 10번 정도 강조를 했는데 생각을 알아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느낌, 오감을 통해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생각은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다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게 끄달려 들어가지만 말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으로 오면 이놈은 이 망상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과정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자, 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자, 그러니까 물질의 요소는 아까 원자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사요소설의 지풍화수일 수도 있고, 요소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나 없이. 그러면 이 존재의 특성은 과연 뭔가를 관찰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얘기했던 무상이라는. 모든 존재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고 항상 변하고 생명을 거듭한다라는 무상이라는 존재의 특성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아까 뭘 배웠죠? 무아라고 그랬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없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 그걸 무아라고 표현해요. 모든 물질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 고정된 실체가 없었죠? 사요소로 이루어졌죠. 지풍화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지풍화수라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잖아. 무상이라는 거하고 같이 놓고 보니 무아가 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뭐가 없는 거야. 움직이는 놈을 내가 어떻게 잡아? 움직이는 놈을, 잡을 수 없는 놈을 집착해서 잡으려 하다가 보니 뭐가 생겨?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다. 고통이다. 그래서 고통이 생긴다는. 그 특성,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가 보니 니 것 내 것 가르고, 근데 니 것 내 것 신나요? 다 똑같이 사요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뭘 그렇게 편가르고 할 것도 없어. 계속 변하는데 뭘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잡으려 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안 이루어질 건데 뭐 그거는.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존재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 자, 집착하지 마라는 표현을 다르게 또 이렇게도 부정관, 위파사나 명상에서 부정관을 합니다. 몸의 32개 부분을 나눠버리면 뭐 뼈에서부터 눈에서부터 이런 부분 해서 나중에 가지고 오줌, 똥 뭐까지 다 해서 32가지로 나눠봅니다.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집착해야 될 그 무엇이 어디 있더노? 저 아름다운 여인의 몸이 정말 아름다운 거 맞나? 몸을 이루고 있을 때는 아름답다고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뜯어놓고 팔 뜯어놓고 보면 그 팔만 그게 아름답더나? 그 팔 들어가 봐라. 뭘로 이루어져 있더노? 피 있고 뭐 뼈 있고 뭐 징그럽고 짝이 없고 난 보고도 뭐 저기 하겠더만은 거기서 뭔 욕심을 낼 게 있다는 말이냐. 욕심을 버리라. 집착하지 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 대한 관찰로 들어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르고 내리면서 1분 단위로 1분 단위로 5cm, 10cm 간격으로 훑어 내려가면서 표면에서부터 내면으로 들어가서 안에 피고름까지 갈 때까지 정말로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더냐는 거. 집착하지 말라.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해서 부정관을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요소 관찰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몸은 뼈라는 뭐죠? 흙, 살이라는 흙, 수 뭐죠? 물 있고 뭐 이 혈액 있고 뭐 등등 물이라는 요소가 있고 불이라는 요소는 뭐죠? 체온이라는 게 불이라는 요소죠. 그리고 바람이라는 요소, 호흡 하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내 몸이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잖아. 상호 오존성이야. 자연하고 더불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내가 호흡만 해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자연에 산소가 있어야 이 자연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였지. 내가 내뱉은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자연이 산소로 바꿔놔줬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이 살 속의 수분을 유지하고 자연이 준 지효소, 음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살아가는 거지. 이토록 자연이 준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내 몸 체온을 유지를 하는 거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 몸에 따라 또는 나는 뭘 해요? 옷으로 조절을 하죠.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내 체온을. 이토록 모든 게 혼자서 갈 수는 없고 더불어 가고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요소들인데 각각이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더불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이라는 부분을 사요소 관찰을 통해서 봤고 죽음을 통해서 무상이라는 부분을 더덥구나. 참 저렇게 대단한 황제도 저렇게 대단한 누구도 결국은 죽으니 뭐 아부짝에도 뭐 그렇게 돈 모아갖고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랬던 거. 행복이 남아있을까 고통이.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레지에 그러죠. 열심히 번 돈 좋은 곳에 많이 쓰라. 그러면 칭송받고 대대손손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의 눈을 뜨고 바라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명상을 하는 거지 위파사나 명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눈을 뜨고 세상 천지에 뭐가 있고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기 위한 그게 지혜였다는 거죠.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노력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지혜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부분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저 혼자 너한테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서 돌아봐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까 원자를 통해서도 봤어요. 99% 텅 빈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고집하고 있는 쪽으로만 봅니다. 물론 없다는 얘기 또한 아닙니다만. 그래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의견일 뿐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관점일 뿐 진실은 아니다. 내가 보는 거는 내 생각이 그러함으로 그렇게 보인 것이지 그 대상이 실제 그렇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서 여러분들께 자, 빛만 하더라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전체 스펙트럼,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 그 오감을 통해서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의 대역 속에서 5%밖에 못 받아들이는데 그나마 뭐가 바꿔 나왔다? 내 생각이 여섯 번째 생각이라는 놈이 또 이걸 왜곡시켜 놨어. 나중에 여러분들 유식론 공부하면 그 말라식이라는 거 있죠. 모든 걸 또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실제 진실이라는 거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보고 있는 저 이미지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내려놓고 그냥 들어봐라 좀 얘기를. 우리는 잘 안 듣죠. 자기 고집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서 얘기해요. 예.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계속 강조를 해왔고 왜? 진실이 그러함으로 지 맘대로 만들어다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만들어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에서 가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예,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뭐였다? 예, 모든 물질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는 거였다. 물질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예, 경상도 말 단디발의 관찰, 관찰이라는 것. 그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마타 집중 명상을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를 해왔다. 예, 그 모든 것들이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 평온을 유지를 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준비 단계였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지혜를 구한다. 그 지혜의 눈으로만이 현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으므로 네, 이렇게 오늘 통찰 명상, 실제와 관념, 허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은 뭐라고 그랬죠? 실참.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얻는 것, 뭐 배워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5분 명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명상에 임할 때는 몸을 혹사하는 것도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자,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고 풀어주면서 몸에서 중요한 부분은 호흡이 제대로 되고 모든 순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곧게 세운다.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등받이에서 허리를 뗍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떼고 발바닥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하이힐이나 높은 굽의 경우에는 벗고 발바닥을 그대로 두는 게 자연스러운 이 평정을 구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두고 손은 무릎 위에 차분히 빼고 긴장을 풉니다. 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자리에 앉습니다. 크게 3번 쉼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들어오는 숨을 따라 몸의 긴장을 느낍니다. 돌아나가는 숨을 따라 긴장을 풀어줍니다. 들어오는 숨을 따라 살아있음의 기적을 느낍니다. 돌아나가는 숨을 따라 삶의 기적에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들어오는 호흡을 따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돌아나가는 호흡을 따라 고통을 가만히 어루만져 줍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감미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다시 몸을 가볍게 앞으로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더운 여름 늘 밝은 웃음으로 주위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